남은 시간은 정적분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앞에서 부정적분을 했고 이제 부자 빼고 정적분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을 이야기할 텐데, 일단 우리 책은 요게 이제 옛날 걸 제가 약간 짜집기 하다 보니까 기본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게 사실상 정적분의 정의거든요. 여러분이 배우는 이것도 그 전에 하던 정적분의 정의가 교과서에서 빠지고 요 계산하는 방법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책에서 그냥 정의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좋은 겁니다. 되게 복잡하고 보통 학생들이 싫어하던 파트가 빠져나갔거든요. 되게 얌체 같은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 녀석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적분은 그냥 여러분한테는 거의 산수 수준의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산수하는 방법, 어쨌든 이것도 정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건데, fx,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이것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대문자 fx라고 보면 fb 빼기 fa, 지금 뭐 한 거냐면 요것의 부정적분에다가 b 넣고 a 넣고 둘이 뺀 거예요. 이것을 a에서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인테그랄 아까 썼던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씁니다. 아까랑 다른 건 뭐냐면 a, b라는 숫자가 생겨났던 건데, 물론 이거 꼭 숫자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a에서부터 b까지라는, 이게 이제 얘를 아래끝, 윗끝이라고 하거든요. 끝에 있는 거라고 해서 아래끝, 윗끝인데, 이 아래끝과 윗끝이 생겨난 녀석을 정적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은 순서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 피적분 함수의 부정적분, 얘를 쓰고요. 이거 대괄호로 보통 표시하거든요. 해서 요 아래끝 그대로 밑에다 쓰고 윗끝 그대로 위에다 써요. 그래서 윗끝 집어넣고 아래끝 집어넣어서 둘이 빼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얘가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얘 부정적분을 하셔야 숫자 넣고 산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부정적분이라는 걸 하고 나면 적분상수가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얘는 b 넣고 a 넣고 둘이 뺄 거라서 적분상수는 자동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항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없어질 거라서.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인 건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정적분인데 사실은 둘은 원래 완전히 관련 없는 거거든요. 부정적분은 그냥 미분을 거꾸로 한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생겨났을 시절에 뭐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사고를 한번 유추해 보면 그냥 미분이라는 걸 하다 보니 거꾸로 하는 것도 생각한 거예요. 그 미분을 거꾸로 한 거인 거고, 얘도 얘 나름대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는 녀석이거든요. 둘은 원래 완전 다른 거였어요. 즉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정적분이라는 거랑 정적분이라는 건 사실은 전혀 별개의 것이었는데, 얘가 여기서 만나는 거거든요. 이 정적분이라는 걸 부정적분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한 산수가 되더라 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그 짜질구레한 내용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껍데기만 보는 거라서 뭐 정적분, 부정적분, 이런 거구나 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옛날에는. 어쨌든 그래서 이 정적분이라는 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정적분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딱딱한 표현이지만 이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를 알으셔야 돼요. 증명하는 건 뭐 내일이나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좀 미안하지만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 증명을 해도 이해는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거든요. 그냥 외울 시간을 더 주는 거 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하학적인 의미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 기호가 의미하는 건 fx가 여전히 연속인 함수이고요. 만약에 fx가 이제 0보다 큰 상태였다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건 x축 연속인 함수가 x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요게 y는 fx, 여기를 x는 a, x는 b,
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게 요것의 값이에요. x축 위에 있는 y는 fx,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얘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그래서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 이 부분의 넓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 fx가 그냥 직선이면 도형처럼 그냥 도형의 넓이 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생긴 거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는 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 미분할 때도 했지만 3차 곡선도 있고 아니면 포물선 2차 곡선도 있고 그런 애들이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는 지금까지의 상식 가지고는 지금까지의 배움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정적분이라는 걸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하게 될 단원 중에 내일의 첫 번째는 이제 뭐 정적분 중에 짜잘한 것이고 내일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걸로 정적분의 활용의 넓이가 들어있어요. 뭐 활용이 아니라 사실은 정적분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의 넓이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설명을 제가 좀 이따가 뒤에 나오는 공식 몇 가지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설명할 때 이걸 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면 아주 손쉽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무리스럽지만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증명하는 건 내일 봐서 혹시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눈이 좀 초롱초롱 하시면 하고요. 오늘 같은 눈빛이면 안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다시 돌아와서 이 정적분의 정의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것 때문에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 fx dx. 지금 얘는 뭐 한 거냐면 아래 끝과 위 끝에 같은 숫자를 넣은 거예요. a에서부터 a까지. 제가 그냥 편의상 a라고 썼지만 숫자 같은 거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에서부터 a까지 fx dx.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대문자 fx에다가 아래 끝도 a, 위 끝도 a예요. 그러니까 위 끝에서 아래 끝 넣은 걸 뺄 거래요. 뭐 된다는 이야기냐면 0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로 누가 오든지 간에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은 값이면 0이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그림으로 이해해보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다고? x축 fx, x는 a에서 x는 a까지의 넓이래요. 없잖아요. 선이잖아요. 그죠? 그게 넓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있냐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는 건데 이걸 b에서 a라고 할 걸 그랬나? 아이, 미안해.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b에서부터 a까지 fx dx라고 보면 얘도 대문자 fx에다가 아래 끝이 b, 위 끝이 a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fa 빼기 대문자 fb인데 요거는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달면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죠. 즉 이것은 마이너스를 달아서 fb 빼기 fa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같더라 라는 거고요. 얘는 뭐랑 똑같은데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하고 같은 거죠. 이게 정적분의 정의였으니까. 그럼 뭔 얘기하는 거야? 아래 끝이랑 위 끝이 서로 자리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가더라 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어차피 뭐 여기까지만 아셔도 여기까지가 사실은 내용인데 어차피 정적분이라는 것도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정적분 하는 방법,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 밖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실수배 하는 거잖아요. 요거 안으로 쏙 집어 넣으셔도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냐면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 이것도 같은 값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그냥 여기까지가 사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이고 얘는 그냥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라는 거 정도로 아시면 돼요. 책에는 여기까지만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되고요. 어쨌든 아래 끝, 위 끝이 자리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튀어나갈 건데 그 튀어나간 마이너스는 피적분 함수한테 줘도 상관없다고요. 계산을 할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저거 보자마자 바로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책에는 여기까지를 정적분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책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 정의라고 보면 이 뒤에는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책에 있는 거 산수 몇 개 하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밑에 내려와서 206번부터 좀 보면 차근차근 하나씩 보자고요. 부정적분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숫자 넣고 산수하는 건데 1번, 2번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1번만 하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얘는 계산을 해보면 자 요것의 적분, 부정적분 3x제곱이니까 x 세제곱 되겠죠. 그리고 윗끝이 3이고 아랫끝이 2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3의 세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빼래요. 27에서 8 빼란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네요. 19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얘예요. 산수하는 겁니다. 쉽죠? 그냥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라고? x축, y축에 3x제곱이라는 사실은 훨씬 뾰족하게 생겼지만 손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3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고 x가 2에서 x가 3까지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가 심지어 19나 된대요. 엄청나게 크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계산을 해보면 요점의 y값은 2 대입하면 12고요. 3 대입하면 27이에요. 꽤 엄청 길다란 모양새거든요. 이 부분의 넓이가 19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옆에 있는 건 뭐 거의 똑같으니까 해보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얘도 한번 해보면 얘는 적분할 거예요. 3분의 1 x세제곱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요거는 더하기 2x 적분상수는 고려하지 않아요. 어차피 빼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2를 다 대입해보면 3분의 8 빼기 6 더하기 4에서 1 대입한 거 3분의 1 빼기 2분의 3 더하기 2 얘를 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산할 때요. 잠깐만 보세요. 이걸 계산할 때 지금 보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거고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 거고 이거 두 개를 빼는 거잖아요. 뭐 3으로 통분하면 되고요. 6으로 통분해서 산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잔머리를 약간 굴릴 수 있잖아. 얘랑 얘는 분모가 똑같잖아요. 먼저 계산할 수 있고요. 얘도 사실은 원래는 2분의 3에 4를 곱해서 6이 된 거지. 얘도 분모에 2가 있는 숫자거든요. 얘랑 먼저 계산하시면 되고 얘랑 먼저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가 성질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산수할 때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다는 거야. 3분의 1에 2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을 뺐다고 보면 되고요. 요거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에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는 거고 2에다가 2에서 1 빼는 거예요. 지금 뭐 한 건지 되죠? 각각을 따로 정적분해서 더하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부정적분도 다 따로 하는 거였으니까 정적분도 다 따로 할 수 있거든요. 산수도 이것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완전히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는 거 이해되죠?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일부러 이거 풀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통분을 좀 덜 할 수 있어요. 물론 분모 3 남아있고요. 2 남아있어서 엄청 짜증나는 거긴 한데 이런 식의 산수를 앞으로 무난히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덜 고생스럽다라는 거고 그래서 산수를 완료해보면 3분의 1에 8에서 1 뺀 거니까 7이에요. 이건 3분의 7이고요. 아, 엄청 짜증나죠? 제가 좋아하는 숫자들인데 이런 게 분수에 들어가면 좀 별로예요. 이건 4에서 1 뺄 거니까 3이에요. 그래서 2분의 9고요. 요거는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습니다. 6분의 A로 통분하시면 14, 3, 9, 27, 6이 12 해서 계산한 결과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6분의 1이에요.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이상하냐면 정적분은 넓이라며 음수가 나왔잖아요.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넓이였는데 넓이가 음수가 나왔다?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얘 그림 그려보잖아요. 인수분해 보면 1하고 2를 근으로 가진 거니까 x축에 여기 1, 여기 2 이렇게 생긴 그림이거든요. 근데 적분 구간이 1에서 2예요. 아래 끝과 윗 끝이 1에서 2예요.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건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x축 밑에 있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면 음의 값이 나와요. 그럼 실제로 저 비큼진 부분의 넓이는 얼마란 이야기겠어요? 6분의 1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요 부호가 의미하는 건 x축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넓이 이야기할 때 fx가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바로 넓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얘처럼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 뜯어내야 넓이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x축이랑 교차되는 녀석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뭐 내일 할 이야기지만 미리 하자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따로따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적분해서 마이너스 떼내시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정적분 하시고. 그죠? x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그대로 넓이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띄어내서 넓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207번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좌변에 있는 거 방정식을 좀 풀어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인테그랄이고 dx예요. 적분 변수가 누구냐면 x예요. 주인공이 x라고. x로 미분한 거고 x로 적분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보시면 x도 있고 a도 있는데 그럼 요 인테그랄과 dx한테 얘는 누구냐면 그냥 숫자예요. 상수인 것처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x가 아니니까. 그죠? 즉 좌변에 있는 녀석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것의 부정적분은 누구라고? x로 적분할 거니까 얘는 2x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얘는 2a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예요. x가 아니니까 그냥 숫자라고 상수니까 그냥 x 붙어서 되는 거예요. 이거 x를 미분하면 2a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 끝과 윗 끝이 0과 a예요. 그 상태에서 대입을 해보시면 a 대입하면 2a 세제곱이고요. 0은 어차피 대입하면 없어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여기도요. a 대입하시면 2aa니까 2a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얘가 좌변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거랑 a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만족하는 a 구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이번은 그냥 고지고대로 산수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0에서 1까지 fx dx니까 그냥 요거 집어넣으시면 되고 ab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죠. 요거 뭐 하시면 되고 여기로 가보면 이건 이제 미분계수 할 때 했던 건데 이거 미분계수 아니라고요? 아닌 이유는 평균 변화율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아닌 이유는 분자의 y값의 차이 분모는 이상한 거 들었잖아요. 분모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x-1이 들어있어야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식을 변형을 해서 x가 1로 갈 때 fx 빼기 f1 분모의 x-1 그럼 다시 분자의 x-1 원래 있던 x제곱 빼기 1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덩어리는 이제 비로소 누가 됐냐면 f'1이 됐다고요. 얘는요 x-1 약분 되겠죠? x 플러스 1분의 1 되겠죠? 1 대입할 거니까 2분의 1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2분의 1 f'1이더라 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f'1이 마이너스 1이에요 라는 힌트가 하나 주어진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그 두 개 연립해서 a랑 b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에 나온 건 이제 정적분 계산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계산 좀 편하게 하라고 계산의 편의를 위한 팁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 거고요. 뒤에 가면 몇 가지 팁이 또 더 있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보고 가자면 사실은 계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약간
우리 부정적분의 성질, 부정적분 계산하는 거랑도 되게 유사해요. 첫 번째부터 보면 이거는 아까 정의할 때 얘기했고요. 얘도 정의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아래급 윗끝이 같으면 0이다. 아래급 윗끝이 자리가 바뀌면 마이너스에 튀어나간다. 라는 말이고, 요거는 잠깐만. 요거 먼저 했죠. 네 번째 거. 이건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우리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는 걸 각자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죠. 부정적분 할 때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인테그랄 fx 더하기 gx dx.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인테그랄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적분 구간이 들어간다 치면 똑같은 구간을 그냥 나누어서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얘가 이렇게도 쪼개지고 당연히 얘가 이렇게도 쪼개지는 거지.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 중에 산수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고 아까 제가 예제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3분의 1에 2의 3승에서 1의 3승 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이용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건 그것뿐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우리 아까 부정적분 할 때도 했지만 fx가 뭐 x-1의 제곱이고 세제곱이라고 할까요? 얘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 뭐 이런 거 생겼으면 둘이 더하기 했을 때 항의 개수가 좀 줄어들잖아요. 2차항도 없어지고 1차항도 없어지고 좀 편해진다고. 그죠? 이 적분 구간이 같으면 더하는 거나 빼는 건 미리 계산해가지고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적분 구간이 같으면 하나로 합쳐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거고요. 3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번엔 피적분 함수가 똑같이 생긴 건데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고 B에서부터 C까지예요. 그럼 이걸 하나로 합쳐서 A에서 C까지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건데 A에서부터 B까지 fx dx랑 B에서부터 C까지 fx dx예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fb 빼기 fa랑 똑같은 거고, 그죠? 얘는 누구랑 똑같으냐면 fc 빼기 fb랑 똑같은 건데 써놓고 나서 보면 fb가 둘이 없어져요, 알아서. 그러니까 fc 마이너스 fa가 되고, 이건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둘이 같으면 적분 구간이 연결되는지 보시고 연결되면 그냥 한 방에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얘도 그림으로 이해해보면 x축이 있고 f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라고 보고, 그림이 이러냐, 여길 a라고 보고 여길 b라고 보고요. 여길 c라고 봤을 때 A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랑 B에서부터 C까지의 넓이를 더하면 A에서부터 C까지의 넓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림으로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이 그림에서 오해할까 봐 하나만 얘기하자면, 그래서 B가 꼭 A, C 사이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C까지에서 B에서부터 C까지를 빼면 A에서부터 B까지가 되죠. 그럼 다시 A에서부터 C까지에서 B에서부터 C까지를 빼면 A에서부터 B까지가 된다. 인데 요 마이너스랑 적분 구간 둘이 자리를 싹 바꾸면 A에서부터 C까지랑 C에서부터 B까지를 해도 역시나 A에서부터 B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림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이해하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생겨난 오해가 뭐냐면, 그래서 B가 꼭 가운데 있어야 되나? 인데 이 위에 식을 생각해 보시면 A, B, C 사이의 대소관계는 아무짝에 상관없어요. 어차피 산수하는 거니까. 그죠? A에서부터 B까지, B에서부터 C까지. 그럼 그냥 A에서 C까지 남는 거라고. 오케이? 그건 오해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거 무슨 적분 변수가 바뀌어도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 역시나 뭐 아주 중요하게 막 나오는 건 아니어서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여기도 예제가 몇 개 있는데 엄하게 상악함수 들어있죠. 근데 계산할 수 있는 거라서 남겨놨어요. 코사인을 적분한 건 우린 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든 아래끝 윗끝이 둘 다 2예요. 빵이겠지, 그죠? 얘 적분한 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다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 0에서 3까지 x제곱 2x, 2에서 3까지 x제곱 2x, 피적분 함수가 똑같이 생겼어요.
적분 구간이 0에서 3 요거 얘네 둘이 짬뽕해서 더하기 3에서 2까지로 바꿀 수 있어요. 0에서 3 더하기 3에서 2니까 그냥 0에서 2까지 x제곱 더하기 2x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산수 나눠서 하시고 3번도 보면 피적분 함수가 얘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고 얘는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인데 이거 여기 적분 변수는 x고 여기는 세타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이걸 그냥 x로 다 바꾸면 된다고. 적분 구간이 얘는 0에서 파이고 이건 파이에서 0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또 뒤집을 수 있죠. 요걸 더하기로 바꾸고 0에서 파이까지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적분 구간이 똑같이 0에서 파이까지인 거지. 안에 들어있는 식 두 개 더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상수만 남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죠? 마지막 얘도요. 0에서 1이고 1에서 0이지만 이거 적분 구간이 이 피적분 함수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합쳐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합쳐지는 게 아니고 피적분 함수가 다르게 생겼어요. 적분 구간이 동일한 거지. 이건 0에서 1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0에서 1까지 x-1 분의 x3승 빼기 1 하란 이야기니까 인수분 하시고 약분하시고 다시 적분하시면 해결되겠죠. 그죠? 제 말로만 해도 이해되죠? 안 풀어도? 그래서 산수 편하게 하자 하고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1위로도 가보면 비슷한 거 어이구 위엔 다 산수하는 거였고 이런 거요. 0에서 3까지 fx dx 하라고 했는데 요 fx 자리에 누굴 넣어야 되느냐가 약간 고민인 거죠. 아예 식이 나와 있으면 그냥 산수하는 문제인데 fx가 나와 있기를 1보다 클 때 작을 때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1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다 1 넣으나 여기다 1 넣으나 같은 값이니까 그냥 정적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0에서 3까지라고 되어 있는 건 구간을 좀 나누어야겠죠. 어떻게 나눌 거냐면 0에서 1까지 fx dx랑 1에서 2까지 fx d 3까지 굳이 1을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fx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죠? 얘가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떤 식을 넣느냐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 나누게 다르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 자리에다가는 3x제곱 더하기 1 넣으시면 되고 이 자리에다가는 4x세제곱 넣으시면 되고 그 뒤로는 산수하는 거니까 각자 산수 따로따로 하셔서 합하시면 되죠. 계산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211번도 보시면 절대값이 들어있는데 이건 앞으로 되게 많이 보게 될 녀석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것도요. 절대값 적분법이라는 건 없어요. 아까 우리 부정적분 할 때도 절대값을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절대값을 해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하라는 이야기인데 얘부터 보시면 x-1의 절대값이에요. 그럼 이건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좀 구차하게 써보자면 이렇다고. 얘도 210번처럼 식을 써보면 절대값 x-1이라는 건 x가 1 이상이면 x-1이고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1 이렇게 생긴 거니까 0에서 3까지 적분하라는 건 0에서 1까지는 이거 적분하라는 거고 그럼 1에서 3까지는 요거 적분하라는 거고 그 둘 더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산수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0보다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가지고 아마 1이 기준이 되겠죠. 그거 가지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더하면 멀미할 거니까 그건 내일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 절대값 드는 거 말했지만 내일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을 기억해 두시고 다음 얘네들은 그냥 이제 식 찾으란 이야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적분 뭐 하래요? xfx를 적분하래요. 그럼 fx를 찾으셔야 xfx가 찾아지고 그거 적분하는 거예요. x랑 fx를 따로 적분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죠? 피적분 함수가 x랑 fx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식을 완성하셔야 돼요. 이거 보고 fx는 0보다 작으면 6이고
0보다 크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고 거기 x를 하나씩 더 곱해서 적분하세요입니다. 역시나 0보다 클 때 작을 때 좀 다르게 생겼겠죠? 따로따로 해보시면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니까 식만 잘 찾아보시면 해결될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건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 산수의 편의를 위해서 나온 건데 우함수, 기함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이 만날 요즘 책에는 뭐 홀함수, 짝함수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요거는 어차피 제가 요 그림 그려야 되니까 요 상태로 두고 합시다. 우함수라는 건 정의가 뭐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인 거. 예를 들면 이런 그림.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함수라는 말이랑 y축 대칭이라는 말이랑 같고요. 다항함수 입장에서 보면 차수가 짝수만 들어있는 녀석들도 y축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짝함수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걸로 누가 나오냐면 식으로 나와요. f-x랑 fx랑 같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얘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다음 함수 fx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이 식을 보고 아, y축 대칭이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비교하려고 밑에 거 바로 그냥 써보면 기함수라는 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을 의미하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은 다항함수로 생각해보면 차수가 다 홀수인 녀석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홀함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처럼 식으로 생각해보면 f-x가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역시나 얘가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만날 함수 중에 아주 순수하게 우함수거나 순수하게 기함수인 녀석은 잘 없어요. 다항함수 생각해보면 홀수차로만 이루어진 거 잘 없어요. 3차 함수면 3차항도 있고 2차항도 있고 1차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잖아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1차항의 개수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얘거나 얘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만약에 fx가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라면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라면 지금 그림에서 힌트예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래.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에.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그냥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한 것을 꼬박 2배 한 거와 같더라 라는 거예요. 해보면 이런 건데 가장 간편하게 그냥 뭐 이것도 일종의 증명이랄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x의 n승 dx 요 n이 짝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정적분 할 거라고요. n 더하기 1분의 1에 x의 n 더하기 1승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인데 그럼 얘는 n 더하기 1분의 1에 a의 n 더하기 1승에서 마이너스 a의 n 더하기 1승을 빼는 건데 n이 짝수였어요. n 더하기 1은 홀수예요. 마이너스 a의 n 더하기 1승 홀수차니까 마이너스 안 없어져요. 그럼 요 마이너스는 합쳐져서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더하기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즉 n 더하기 1분의 a의 n 더하기 1승이 꼬박 2개 있더라 라는 거예요. 얘가 뭐랑 똑같다고? 그냥 0에서 a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다고. 그걸 그냥 2배 한 거와 같더라 라는 건데 이건 식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갈 때 0에서 a까지만 해서 2배 하면 되더라 라는 거고요. 굳이 이걸 왜 얘기하는 거냐면 아래끝 위끝에 숫자가 다 있는 것보다 한쪽 끝이 0이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어차피 0 대입하면 0 나오잖아요. 한쪽 끝이 0인 게 산수하기 엄청 편한 일이거든요. 이제 아직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여기 오는 숫자들이 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3분의 7 별거 아닌 것 같죠? 통분해야 돼요. 완전 짜이네요. 0이면 땡큐라고. 그래서 한쪽 끝이 0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갈 걸 이렇게 계산하면 되더라 라는 거고요.
1위로 넘어와서 이제 기함수 원점 대칭인 녀석을 보면 그래프 이렇게 생겼거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도 상관없는데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할 거래요. 그러면 요 왼쪽 편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넓이 똑같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x축 위에 있을 거고 둘 중에 하나는 x축 밑에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정적분을 하면 하나는 넓이가 나올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넓이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둘 더하면 0으로 없어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즉 원점 대칭인 녀석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면 항상 0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 보면 되는 거냐면 적분 구간을 딱 봤는데 적분 구간의 아래끝과 윗끝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달라? 그렇다면 이거나 이거 가지고 생각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건데 말했지만 순수하게 우함수거나 순수하게 기함수인 건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뭐 할까? 7x 5승 더하기 6x 3승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보면 얘는 홀수차도 있고요. 짝수차도 있고 막 섞여 있거든요. 아래끝 윗끝이 마이너스 2에서 2니까 이걸 쓰고 싶은데 지금은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요 식을 이렇게 쪼개는 건 가능하죠. 어차피 다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거니까 내 마음대로 따로따로 계산할 거라고요. 따로따로 계산할 때 홀수차 애들끼리 모으고 짝수차 애들끼리 모아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거 얼마라고요? 그냥 빵이라고요. 홀수차들만 모아놓은 애는 어차피 0으로 없어지고요. 얘만 계산하면 되더라. 얘도 어떻게 계산한다고? 0에서부터 2까지 3x제곱 더하기 1 dx를 2배 한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생긴 녀석을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꽤 유용한 녀석이겠지, 그죠?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한 90% 틀립니다. 난 자신이 없다. 통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과정이 이러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순수하게 우함수, 기함수는 없다고 했지만 어차피 구간이 이렇게 생겼으면 홀수 차인 건 사실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어차피 0으로 날아갈 거거든요. 남아있는 짝수차만 잘 보시고 0에서 a까지 2배 하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뒤에 있구나.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녀석으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썼죠. 여기다가 f-x 어쩌고 저쩌고 저거랑 비슷한 세트로 누가 나오냐면 또 주기함수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 요거 그냥 바로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같이 볼게요. 주기함수의 경우엔 예를 들면 상학함수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수업 시간 우리 하고 있나? 그죠? 맞아요. 막 섞여가지고요. 상학함수 하고 있는데 상학함수가 아주 대표적인 주기함수 중에 하나죠.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든가 아니면 뭐 계속 올라가고 밑에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주기함수인데 얘도 적분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기가 만약에 t 녀석이면 식으로는 보통 이렇게 써지죠. fx 더하기 t랑 fx랑 같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일종의 기호인 거지. 얘가 우함수, 얘가 y축 대칭, 얘가 원점 대칭, 이건 주기예요. 이거 약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거든요. 써보면 이런 건데 f2-x랑 f2 더하기 x랑 같다. 이거 하고요. f2 더하기 x랑 fx랑 같다. 이거 하고요. 이 둘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대놓고인가? 이건 뭐라고요? 이건 주기함수라고요? 이건 뭔데요? 대칭. 어디에 대칭? 어디에 대칭? x는
2에 대해서 대칭. 약간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바꿔 써보면 봐봐요. 쓰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쓸 걸 그랬어. x 더하기 2랑 fx-2랑 같더라라는 거야. 이건 뭔 소린데? 이게 뭔 소리야? 주기가 4짜리인 주기함수다라는 거예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둘이 하는 얘기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게 파악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f 머시기가 같대. y 값이 같다는 거야. y 값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정의역을 보면 얘는 x 더하기 2고 얘는 x-2예요.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차이가 4로 일정해요. 차이가 4로 일정하면 y값이 맨날 같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함수다라는 거고요. 얘는요. y값 둘이 같은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의 x좌표를 살펴보니까 차이는 맨날 달라지지. x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이 둘의 차이는 항상 달라지지만 이 둘의 합은 항상 일정해요. x에 뭘 넣든. 합이 일정해요. 중점이 일정해요. 라는 말이에요. 이 둘의 중점이 어디다? x는 2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1위로 와서 보면 얘도요. f 머시기랑 같은데 y값 둘이 같은데 그 두 점의 x좌표가 중점이 항상 0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슷하게 얘도 요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fx를 좌변으로 넘기면 근데 이걸 또 왜 하고 있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이고. x좌표 둘이 더하면 항상 0이고요. 그때 y좌표도 둘이 더하면 항상 0이에요. 중점이 항상 0,0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어쨌든 헷갈리니까 지금 얘기한 건데 주기함수로 다시 와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보면 누가 날 좀 때려줘. 세고 있으면. 이 얘기예요. 지금 이 그림이 그냥 아주 도식화해서 주기가 t짜리인 녀석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야. 지금 여기서 a에서부터 a 더하기 t가 오면 여기래요. 그럼 이런 이야기지. a에서 0에서부터 t까지 fx, dx의 값. 한 주기 돌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의 값을 뭐 p라고 했을 때 0에서부터 2t까지 fx, dx는 이걸 굳이 정적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두 주기 돌아갔다는 이야기니까 그냥 2p구나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한 주기의 값만 계산해서 적분 구간이 몇 주기 돌아갔느냐를 본다는 거고 출발 지점이 꼭 0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1에서부터 1 더하기 t까지 fx, dx 얘도 역시나 똑같이 p일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간이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몇 주기를 돌아갔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얘 그 그림 이야기하는 거야. a에서 a 더하기 t까지의 넓이나 b에서 b 더하기 t까지의 넓이나 다를 리가 없다고요. 그 그림 그대로 그냥 복붙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간이 몇 주기를 돌았느냐 가지고 계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도 한 주기의 값만 계산하시면 뭐 되게 무서운 숫자 나와도 몇 주기 돌았는지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도 산수 편하자고 나오는 내용이고요. 아이고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그래서 뭐 문제 같은 거 잠깐만 빨리 보고 가면 이건 아까 우리 우함수 기함수 이야기했을 때 나온 문제인데 우함수 기함수 가지고 풀라고 하는 건 뭐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적분 구간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3에서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시원하게 홀수차는 지우시고요. 남아있는 짝수차만 가지고 0에서 3까지 2배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밑에 것도 아닌 것처럼 생겼지만 피적분함수가 똑같이 생겼죠.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0 더하기 0에서 1까지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는 이야기네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요. 홀수차 싹 날리고 짝수차만 2배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무작정 정적분 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편하고요. 주기함수도 이게 그래프를 좀 그리라는 뜻으로 얘는 나온 것 같은데 그래프만 예쁘게 잘 그리시면 금방 해결되죠. 0에서 1 사이에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요. 2번 보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3번 보니까 뭐래요? 주기가 2래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이어서 그리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주기가 2니까 얘가 지금 한 주기 딱 그린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 이거 얼마니? 이 fx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 알지? 왜? 얘가 명이 뭐라고? x축 fx, x는 마이너스 1, x는 1로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라고요. fx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한 게 1이고요.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이 1이래. 그런데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적분하래요. 몇 주기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5주기 돌았다 그런 얘기죠. 적분 구간 10 떨어져 있는데 한 주기가 2거든요. 5주기 돌아갔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5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막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으면 정서에는 도움이 되겠죠?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그림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무짝에 의미가 없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그죠?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한 주기만 계산하시고 몇 주기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머리를 좀 써보시면 됩니다. 제가 해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정적분 산수, 계산이라고 말하기도 미안한 산수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어렵게 생긴 정적분 할 거예요. 이제 뭐가 어려워지냐면 적분 구간이 약간 지저분해집니다. 적분 구간에 미지수 x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 건 사실상 산수 이야기고요. 여기서부터 뭔가 약간 수학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 거는 산수니까요. 뒤에 확인 연습 문제까지 완료를 좀 하도록 하죠.